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은요.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모시고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울시의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국, 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인재개발원 등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재무, 교육을 포함한 서울시의 안방살림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특히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재무관리와 신뢰받는 공적사회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관하는 업무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중점적인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많은 업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없을 것입니다. 예. 다만 인적, 물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실정이 필요합니다. 예.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 운영의 개선, 예.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개선, 예.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예.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제도 개선, 예. 이 건물이 소재해 있는 에스프레소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우선적 해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눈에는 일단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개선 이게 쏙 들어오는데요. 예. 사실 3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시던 분이 29만 원이었나요? 39만 원이었나? 예,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38기동대에 의해서 좀 압류당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통쾌하셨거든요. 좀 더 실질적인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은 다 그냥 월급에서 그냥 빠져나가는데. 자, 올해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다른 의정 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위원장으로서 의회 현안 해결과 이상 강화 노력가 있다고 서울 기자연합회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구에서 복지건설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년을 넘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서울시 안방살림을 맡고 계신 위원회니까 또 그만큼 주관하고 있는 실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은 소통과 또 이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이 위원장 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행정자치회는 광범위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반목과 대립 구도가 아닌 시민들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와 원만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해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마음에 남는 소통을 통해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진심이 담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범이고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에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뭐 개편되는 사항도 좀 있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 주민자치 1단계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돼 가겠죠. 예. 주민자치가 설치된 동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의 분과별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저는 서울시의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관 중심의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예.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소수 시민의 독단적인 참여로 갈등과 불만이 조장되는 시민 참여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업들을 하려면 한정없이 사람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토대를 일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뭐 문제입니다. 이 온수관 문제는 저희 시시각각에서도 짚었는데 특히 매립지 같은데 집안 침하가 일어나게 되면 온수관이니 가스관이니 이런 데가 이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 지하에 묻힌 매설물들이 폭발물과도 같아서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 붕괴라든지 예. 또 강남구의 빌딩 붕괴 위험 사태라든지 예. 또는 양천구 노후 온수관 파열이라든지 예. 금천구 등 싱크홀 발생으로 도시 시설물에는 적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예. 도시시설물 점검 및 안전감사, 예.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특히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시설물의 예방적 안전점검과 하도급 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방적 안전점검을 강하게 해 안전점검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과학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의 그 재산이기도 한 시유지라든가 이런 관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들은 있습니까? 지난 2011년도 지난해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 소유한 부동산 등 공유재산 총액이 평가액으로 보면 116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또한 천만 서울 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서 당연히 서울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재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이 헛되이 쓰거나 예. 낭비되지 않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면밀히 살피고 수시로 점검하여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특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집행부가 재산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초중 학교에서 그 무상급식이 계속 실시되다가 이제는 이제 고3 예. 그렇죠. 내년서부터는 고3이죠. 그리고 내후년서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이렇게 급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학교 급식 확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향후 일정과 그 세부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 급식은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현재 학교 급식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서울시가 1,4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고3 학생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284억 원을 내년 추경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급식은 교실, 책상과 같은 교육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의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먹고 꿈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단 말이죠. 행정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은 있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보관. 행정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는 이렇게 보면 행정이 방대합니다. 예. 소관 실국과 방범위한 업무로 인해 인적, 물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더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법조인, 대학 교수, 시민 운동가를 비롯한 전문성과 영역을 두루 갖춘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체 공부 모임도 만들어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위원실의 전문가 인력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의원 보좌관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렇죠. 예. 지금 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제 목표로 설정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임기 내에 이거 하나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지금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거든요. 예.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여전히 종속되어 있고 아하. 연간 30조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지방의원 혼자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지방의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보좌관과 인사권 독립을 통해 분권에 의한 자율권과 책임 자치, 예.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실현되어 천만 서울 시민들을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사실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올해는 정말 해보겠다고요? 예,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한 해로 내년을 갖다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 말은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셔야 되는 예. 상황인데요. 개헌이 안 되고도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국회에서만 조금 들어주면 됩니다. 국회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서울 시민 여러분, 2018년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신년에는 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서울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영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